오늘의 이슈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윤현아 리포터가 배리어 프리 사례나 현장을 알아보고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봅니다. 먼저 배리어 프리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매년 12월 3일은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제기념일 중 하나인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고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배리어 프리죠. 장애물, 장벽이란 뜻의 배리어, 그리고 자유라는 프리가 합쳐진 말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사회적인 장벽을 없애자는 의미로 시작된 제도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비교적 잘 발달된 일본의 경우는 도심 속 길 안내판은 모두 손끝으로 만질 수 있는 촉지도라고 하죠.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이런 것과 또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배리어 프리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은요 모든 버스를 저상 버스로 바꿨는데 이런 것도 역시 배리어 프리의 좋은 예죠.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 윤현아 리포터가 오늘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함께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현아입니다. 여러분의 기본권은 잘 보장되고 있나요? 기본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포함해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또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장애인은 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3월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4월에는 장애인의 교육권리 쟁취를 위해서 2022 교육감 선거 장애인 연대 출범식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단연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시위입니다. 2001년 지하철 4호선의 종점역인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접근권보다 좀 더 원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선전하기 시작했고 올 한 해 동안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장종인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상버스 상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인천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26.3%거든요. 이게 이제 6대 광역시 중에 5위에 불과해서 거의 이제 최하위권이고요. 전국 평균 도입률이 30.6%니까 사실 인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온다고 했을 때 저상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정도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통계적인 수치여가지고 이제 인천시에 버스 노선이 200개 노선이 있거든요. 네. 이 200개 노선 중에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40개 노선밖에는 없어요. 이제 실제로 인천시의 80% 노선은 장애인이 아예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 26.3%라고 하는 통계도 사실은 누적 통계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도입되는 버스보다 폐차되는 저상버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는 이제 전체 버스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이고,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에도 법정 도입률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 택시와 다르게 장애인 콜택시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즉 인천 시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인천에서 서울 혹은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갈아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적어도 3배 이상 소요됩니다. 출근길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불편함이 장애인분들보다 불편한 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장애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시위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겹쳐 있으니까 좀 이태원 때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인원은 많은데 또 연착되고 또 연착되다 보면 더 많은 인원들이 또 몰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사고 위험성 항상 있는 거잖아요.
우선 시위를 사회 약자인 또 시민을 볼모로 그렇게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 부분은 좀 많은 직장인들이 불편하고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불편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이제 1년 동안 길어지니까 시민들이 전장현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보다 혐오가 많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 대응에는 아마 또 강경으로 맞설 것 같아서 더 불안합니다.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서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장현. 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출근길 불편을 겪으신 시민분들한테는 당연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이제 응원하시는 시민들도 많은데,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욕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왜 욕을 먹어가면서 왜 이 시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한테 가장 큰 벽은 사실 무관심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의 0.5%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이 2%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적게 쓰는 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멕시코랑 터키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권리들 사실 OECD 평균까지만 장애인 예산 들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21년 동안 전장현이 한 해도 쉬지 않고 요구를 해왔어요. 21년 동안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구 하나 이 요구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불편을 겪는 시민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장애인에 대한 이런 무관심을 넘어서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국회 본회의 전에 이뤄졌고요. 당시 전장현은 국회 예산안 처리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지켜보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후 시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전장현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21년 동안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입은 장애인들의 손해는 그럼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건가? 만약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21년 동안 버스를 탈 수 없고 21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21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시나 서울시 교통공사의 입장이 결국은 장애인 기본권 요구를 접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시위를 중단시키고 싶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이 됐습니다. 전장현은 이에 지난 25일 다음 달인 1월 2일과 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을 밝혔고요.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장종인 사무국장이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비장애인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예요. 장애인들의 요구는 사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이고요. 이제 시위할 때만 쏟아지는 이런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권리에 모든 사람이 같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이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장애우라는 말 자체도 어찌 보면 편견으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배리어 프리가 생기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배리어 프리가 없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것 아닐까요?
자, 오늘 북의왕 나들목 방음터널 화재 재난특별방송으로 지경훈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잠깐 정리해드리면요. 화재 발생 3시간 정도 지난 현재까지 차량이 45대 소실 확인되고 있고요. 3차까지 인명 검색이 완료됐습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고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4명으로 사상자는 42명입니다. 최초 화재 발생한 경우는 폐기물 수집용 집게차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경위는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긴급정보도 2건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에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 2차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이에요. 제가 오늘도 혀가 길었네요. 2부 끝곡 임현정의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들으시고 3부에서 다시 뵐게요.